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수능형 문제풀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책 다 받으셨죠? 인터넷 구매하신 분들은 책을 꼭 받으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제 강의 들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방법이랑 수강 대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좀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강 대상은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원도, 울산, 인천 요 세 지역입니다. 이 외 지역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독이에요. 만약에 그냥 가볍게 듣겠다 하면 제가 상관은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 지역에 완전히 특화된 형태로 그 시험지를 만들었고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굳이 수강하시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을게요. 네, 뒤로 가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요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오해라기보다는 조금 착각을 하시는 게 착각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물론 공부의 어떤 일환으로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 그리고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의 정해진 내용들을 공부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수험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지를 푸는 게 우리는 목적이고 시험지를 풀어서 답을 내는 게 우리는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목표를 좀 명확히 합시다. 학문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뭐 하자? 그냥 내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답을 찾아내는 거. 알겠죠? 그래서 답을 명확히 찾는 것을 우리가 연습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거는 첫 번째가 이제 지식 전달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교정해드리고, 그죠? 이렇게 하세요라고 설명해드리겠죠. 교정해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훈련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오늘 좀 준비해온 게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학습 방법, 이거 좀 지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전까지 비상구생명과학 하면서 기본 개념 공부를 했죠. 거기 이제 문제를 풀러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좀 좋지 않게 보는 습관이 하나가 있어요. 자, 봐봐요.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번이야. 그리고는 설명글이 쭉, 특히 우리 강원, 울산, 인천 같은 경우에 설명글이 긴 게 좀 특징이에요. 그리고 진짜 길면 막 대여섯 줄도 막 돼. 그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요 영역을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는 거, 이 영역을 제가 원래 이제 문제 자료, 뭐 제시문 이렇게 하는데 그냥 편하게 문제라고 할게요.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 또 시험의 특징이 뭐예요? 그래프나 그림이나 표, 그쵸? 뭐 이런 거 등등등이 막 나와. 이걸 제가 임의로 그냥 편하게 자료라고 할게요. 자료. 다음에 우리 시험에 정말 되게 큰 특징 중 하나죠. 거의 문제 90% 이상이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있어요. 그지? 그리고 밑에 1, 2, 3, 4, 5번 있고, 그죠? 자, 그럼 제가 이걸 임의로 선지라고 할게요. 선지, 요거를. 괜찮죠?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이제 수능형 문제풀이가 지금 300문제 정도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깔끔하게 풀 수 있게끔 300문제를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봐요. 자, 내가 만약에 수험생이야. 그럼 이렇게 할 거야. 딱 먼저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눈이 가는 곳이 여기다. 그래프나 그림이나 그거부터 먼저 봐. 그러고는 갑자기 차라리 문제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자료 보고 바로 선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수험생들을 제가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료 보고 선지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 시험이 그래요. 답이 안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 오히려 시간만 보내요. 무슨 말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첫 번째, 문제 읽는 순서. 읽는 순서를 꼭 지켜라. 어느 순서? 요 방향이에요. 무조건. 항상 문제 읽고 자료, 제가 어떤 농담까지 하냐면 번호까지 읽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안 그래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 습관을 들이려고 항상 문제 읽고 자료 보고
문제에서 제시한 자로 어떤 걸 지칭한지 확인하고 선지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수능용 문제풀이의 순서예요. 강원울산 인천이 그렇게 항상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연습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문제 읽는 순서를 알아낸 다음에 선지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봐봐요. 잘 봐. 만약에 내가 문제 읽었는데 기억이 확실히 맞아. 기억 동그라미 해놨어. 니은 확실히 틀렸어. X. 이거 내가 무조건 틀렸어. 그런데 디귿을 막 보니까 모르겠어. 물음표야. 그랬더니 여기에 1번 선지에 기억 적혀 있고요. 4번 선지에 기억 디귿 있다고 합시다. 자, 답 몇 번? 답 몇 번? 1번? 4번 아니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 이름 어떻게 할래요? 답 몇 번 찍을래요? 4번? 1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기억, 니은, 디귿 예시대로 맞고 틀리고 물음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1번과 4번 중 무조건 답이 나올 거야. 답이 나오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답 체크하지 마. 그냥 차라리 선지 기니디 중에 모르는 게, 또는 모르는 것, 또는 뭐 헷갈리는 것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헷갈리는 것 등등등, 뭔가 의구심이 들고 의문점이 들면 답 체크를 아예 하지 마요. 그냥 답 체크를 애초에 하지 마요. 왜 내가 이거 시킬까? 왜 시킬까 이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요. 내가 만약에 기니디 이렇게 모른다 표시해놨는데 4번을 찍었어. 그 답지를 봤더니 4번이 맞아. 답이래. 그러면 아싸 하고 이걸 동그라미 치고 지나간다고. 그럼 이 문제는 다시 영원히 안 봐요. 설사 이게 명확하게 내가 모르는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수험 공부할 때 그랬어요.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중에 단 하나라도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망설이는 게 있었다면 답 체크를 아예 안 했어요. 그냥 심지어는 모의고사 시험지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점수를 받았던 게 50점 만점에 9점 받은 적도 있어. 아니 선지 체크를 안 하니까. 근데 나중에 그게 저한테는 이득이었어. 왜? 모의고사잖아. 실제 시험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제잖아, 문제. 그냥 내가 제시한 거고 여러분들이 풀면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내가 디귿을 잘 몰라. 그럼 내가 표시를 해놨어. 뭐 체크를 하든 별표를 하든. 해놓고 하는데 답을 체크 안 하면 나중에 답지 매길 때 틀렸다 표시를 하겠지. 그러면 디귿번 선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공부한다고요. 명확하게. 아, 틀렸구나. 아우, 짜증나. 한 번 더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해요. 선지 선택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 물론 다 알면 체크해야지.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답을 찾고 안 찾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실제 답 찾고 안 찾고는 어디서 중요해? 실제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지에서, 물론 만약에 이 물음표 뜨면 그때 체크해야지. 그때는 잠깐만 디귿 모르는데 체크 안 해. 이러면 안 돼.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그때는 체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연습할 땐 하지 말라고. 모의고사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마찬가지 설명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선지 복습. 봐봐요. 기억, 니은, 디귿을 내가 기억, 니은을 알았어. 기억, 니은 확실히 맞고 틀리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니은번이 틀렸으면 틀린 이유를 옆에 적든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개념을 내 개인 노트라든지, 아니면 비상구 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쓰는 뭐 연습장 같은 데다가 적어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잇 같은 걸로 많이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놔요. 아, 이건 틀린 이유가 이런 이유로 틀렸고, 이 선지는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는구나. 그럼 요거는 헷갈리지 말자. 또는 이걸 물음표 친 거에 대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주면 돼? 아, 이 물음표 친 거에 대한 개념서라든지 본인이 공부한 뭐 필기 노트라든지 이런 거에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읽고 복습하고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날 게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서 디귿번 선지가 뭐 예를 들어서 B세포로부터 B세포가 뭐 T세포에게 영향을 줬다, 이러고 선지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 아, 물론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자료가 없으니까 명확하게 말 못하겠지만 틀렸다고 하자. 틀렸다고 하자. 그러면 B세포, T세포에게 영향을 줬다는 표현이 왜 틀렸지? 그러면 그 관련된 파트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어작용 파트니까 방어작용 관련된 파트의 대단원으로 가요. 대단원으로 가서 그 방어작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모두 읽고 모두 확인해 봐요. 왜? 다 이건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선지 하나만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공부를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선지가 어디로 가자? 대단원 파트로 가라. 대단원, 제일 큰 단원 있죠. 그 대단원으로 가서 그 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읽고 복습하시는 게 실제 공부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이제 네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거예요. 아마 인터넷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그 자료실에다가 이제 그 영상 옆에다가 올려져 있을 거거든요. 현강생 분들은 다 이걸 나눠 드렸어요. 잠깐 제가 프린트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도 뜰 테니까 이걸로 보자. 제가 이번에 작년부터는 안 했어요. 올해 처음 하는 건데 백지 테스트라는 걸 제가 준비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복습 한 번 더 해라 이거야. 이번엔 내가 모든 수강생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만점 받게끔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예, 물론 실제 승패는 공중보건이겠지? 아닌가? 법규가 요즘 많이 힘든가? 아무튼 간에 저는 일단 만점 깔고 가자고. 오케이? 자, 봐봐요. 백지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자료실에 올라갈 텐데 이번에는 오늘 수업할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백지 테스트에다가 예를 들어 1번 봐봐. 생물의 특성 7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 쓰는 거야. 뭐 1, 뭐시기, 2번 뭐시기 쭉 써. 쓰고 난 다음에 제가 답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 답지해 보시고 내가 한 거랑 지금 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내가 모르는 게 있는지 혹은 내가 헷갈리는 게 있는지 고민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왜 하냐면 봐봐요. 우리 공부라는 게 좀 특이해. 봐봐. 내가 수강을 하고 뭐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하는 거는 입력이에요. 내 머릿속에다가 넣는 거야. 그런데 시험은 어때? 그러니까 시험 반대잖아. 시험은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오는 거야. 나는 이때까지 계속 거의 1년이라는 수험 기간 동안에 계속 입력만 해와. 근데 막상 이제 물론 이제 훈련을 한다고 이제 문제도 풀고 모의고사도 풀고 하겠지만 근데 이 훈련을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출력할 때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준 목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비상구 생명과학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문제풀이 강의하면서 제가 이 자료 프린터가 나갈 텐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출력한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럼 7가지 특성을 쓰래. 그럼 7개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 세포, 물질, 내사, 자극에 대한 반응, 항상 유지 쭉쭉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와. 뭔가 가다가 뭐지? 잠깐만.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돌린다고. 잠깐만 이러면서 돌린 다음에 나중에 고민을 충분히 하고 답지 봤을 때 맞다 이거 진짜 이런다고. 이게 공부가 돼요. 뭔지 해봤죠? 알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는 목적으로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 카페 이미 가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에 태양의 생물 이야기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러면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입하셔가지고 그 등업 신청하면 금방 올려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숙제 탭을 만들어 놓을 거예요. 숙제 탭을. 그 숙제 탭에다가 요거 한 거를 자기가 손글씨로 쭉 필기한 거랑 연습한 거랑 뭐 틀린 거 체크한 거랑 어떤 방식으로든 좋으니까 공부하셔가지고 이걸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강제는 아니에요. 인터넷 보시면 누가 있을 줄 알고 내가 그지? 모르는데 이걸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제가 다른 시험 치시는 지역 치시는 분들한테 이걸 해본 적이 있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번에도 여러분들 좀 힘들고 귀찮고 짜증나시겠지만 해주시기 원해요. 진짜 이거 하면 합격입니다. 네, 정말 꼭 숙제로 매주 나가는 프린트 숙제 인증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하고 그 다음에 오케이, 그죠?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이게 됐죠? 이게 됐죠? 이렇게 하자.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문제를 푸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강의를 좀 들어주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진행해 볼게요. 참고로 여러분들 문제만 풀 건 아니에요. 개념 설명 다시 할 거예요. 인터넷 보신 분들도 이거 나 개념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괜찮을까?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해 왔어. 다 필기해 왔어요. 여러분들 다 나랑 같이 공부 복습하고 그러고 진행할 거예요. 자, 갑시다. 자, 봐봐요. 이제부터 지금 무슨 파트예요? 그죠? 생명과학의 탐구 파트죠. 그러면 우리가 과학 탐구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가 있었다? 그렇죠. 두 가지. 귀납적 탐구와 그 다음에 연역 탐구가 있었는데 우리 시험에는 연역 탐구가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하지만 귀납 탐구가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이해를 해야 돼요. 귀납 탐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뭐 딱히 없어. 그냥 관찰이야. 관찰을 여러 번 진행해서 그냥 결론을 내는 게 특징이었어. 그런데 연역은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지. 바로 가설 설정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 가설 설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했어요? 잠정적 해답 또는 잠정적 답 이렇게 불렀어. 잠정적 해답 또는 뭐 답. 그죠? 그 다음에 가설 설정과 또 뭐가 있었어?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 그래서 편하게 실험이 있었어. 그죠? 실험은 우리가 두 개로 나누었어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대조실험이라고 그랬죠. 대조실험. 그래서 뭐가 있었어?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는데 실험군이 뭐였어요? 내가 알고자 할 때 거기다 뭔가 처리를 해보는 거고 이거는 그 처리를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놔둔 상태에서 비교해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변인이라는 개념이어서 바로 조작 변인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이 조작 변인은 내가 실험군에다가 뭔가 조작을 해보고 그죠? 얘는 조작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차이를 두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엔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통제 변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통제 변인이 뭐였어? 물 마시는 거나 밥 먹는 거나 나머지 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도록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 이 둘을 합쳐서 뭐라 불렀어요? 이 둘을 합쳐서 독립 변인이라고 했죠. 그죠? 독립 변인이라고 했고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를 뭐라고 하자? 그렇지. 종속 변인이라고 하자. 그죠? 요 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독립 변인으로 인해 이 둘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결과를 종속 변인. 그 다음에 이 종속 변인이 결과라 했으니까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 중 원인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둘 중 누구? 그렇죠. 얘가 원인이에요. 물론 독립 변인이 원인이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조작 변인이 원인이고 얘가 결과가 되겠지. 그죠? 기억나시죠? 오케이.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탐구에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도식화 시켜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장이나 아니면 빈종이 같은 데다가 이런 거 한번 쭉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한번 떠올리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아시겠죠? 사진 찍어도 돼요. 이렇게 한번 찍어요. 이렇게 찍고 남겨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은 생명과학의 연역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연역 탐구 방법에서 가설 설정, 이제 문제인식 가설 설정 나왔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실험해야지. 그죠? 실험을 조금 어려운 말로 탐구 설계 및 수행 이렇게 불러요. 좀 말이 길어서 그냥 편하게 실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 분석해서 결론 도출하는데 가설과 불일치하면 뭐라 그래요? 가설 재설정이라고 불렀고, 일치하면 일반화, 결론 도출해서 일반화 시켰죠. 일반화가 뭐였죠? 일반화? 그쵸? 다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데 나만 실험할 게 아니라 많은 다른 학자, 다른 연구자분들께서 다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라 그랬죠. 가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가, 실험 단계에 대한 걸로 옳은 거 골라봐라네요. 기억,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낸다. 이거는 결론 내는 거죠. 아니고, 니은 문제에 대해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거는 가설 설정 얘기하는 거죠. 디귿,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한다. 그치? 이게 바로 답이겠네요. 정답은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 거예요. 그죠? 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다 이러면 뭐 해야 돼? 복습을 꼭 해봐야 된다. 오케이. 2번 넘어갑니다. 그림은 연역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중 하나이다. 제가 지금 수업하는 방식 봐도 알겠죠? 자료부터 안 보잖아. 항상 문제부터 읽어요. 문제 읽고 내려가야 돼. 오케이.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중 하나래. 그럼 자료를 보자. 문제인식 다음에 뭐겠어? 여기 가설 설정이겠지. 그 다음에 탐구 설계네. 탐구 설계네. 우리 앞에 1번 문제에서는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실험으로 인지를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얘는 구분을 해놨어. 그러니까 문제마다 이런 거야. 약간 출제자 마음인 거야. 그렇구나. 이거는 설계로 나눠놨구나. 그래. 결과 분석해서 결론 도출하는데 그럼 A는 뭐겠어? 가설이 내가 지금 낸 이 결과랑 비교했을 때 틀렸다. 재설정. B는 맞다. 이 뜻이겠네. 기억번. 가 과정에서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그렇지. 가가 아까 했던 가설이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니은 대조군 설정은 나 과정에서 해야 한다. 그렇지. 탐구 설계 및 수행이 뭐였어요? 대조 실험이라 그랬잖아. 근데 대조군 설정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도출된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B 경로를 따른다. 그렇죠. A 경로로 가야 되겠지. 이게 바로 가설 재설정이겠죠. 정답은 기억, 니은 2번 되겠네요. 됐죠? 오케이. 어때요? 할만하죠? 오케이, 쉬워. 너무 좋아. 제가 약간 입버릇처럼 하는 게 있는데 쉽죠? 그래요. 막 괜찮죠? 이렇게.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선생님만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아무튼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다음은 두 가지 생명과학 탐구 사례이다. 가.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을 예방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거 뭐예요? 문제 인식했네. 가사 설정도 해당할 수 있겠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탄저병 백신을 주사한 25마리 양과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25마리 양에게 동시에 탄저병균을 주사하고 탄저병의 발병 여부를 관찰을 해봤대. 잠깐만. 둘둘 나눠놨네? 이거 뭐예요? 그렇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연역 탐구에서 대조 실험했구나. 좋았어. 그러면 가는 간단하게 옆에 적어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겠어요. 연 이렇게 적어 놓을 것 같아. 연 이렇게 적어 놓을 것 같아. 에이크만은 현미에는 닭의 각기병을 예방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말 나온 거 보면 그냥 바로 연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닭을 두 집단 나누어서 한 집단에는 백미를, 다른 집단 현미를 먹여서 각기병 발병 여부를 확인해 봤대. 자, 기억. 가에서 기억은 대조군이다. 기억 보자. 탄저병 백신을 주사를 했대. 그렇죠. 이건 실험군이네. 내가 뭔가 조작을 넣은 거잖아. 내가 뭔가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뭔가 처리를 한 거네. 그러면 실험군이네. 틀렸고. 니은 나에서 닭의 먹이 종류는 조작변인에 해당한다. 나에서 닭이 먹이 종류를 백미랑 현미로 나누어 놨네. 그치? 근데 그 먹이를 달리 했으니까 조작변인 맞네요. 그죠?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연역적 탐구 과정의 사례이다. 그러네. 정답은 니은 디귿. 됐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4번. 다음은 생명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가와 나는 각각 귀납 탐구랑 연역 탐구 중에 하나래요. 레디는 파리로부터 생겨난다고 생각하여
생선 도막이 있는 2개의 병을 준비한 뒤에 병 하나에는 파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으로 입구를 싸고 나머지 병 입구를 그대로 두어 파리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대요. 아, 그러면은 기억이 뭐가 되고? 실험군 되고 나가 대조군이죠.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니은 조건에서만 파리가 생겼다. 오케이. 이건 뭐 한 거야? 대조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니까 연역 탐구한 거네요.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 다윈이란 말 나오면 그냥 보통 뭐 100%는 아닌데 대부분 귀납이에요. 다윈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여러 사무에 서식하고 있는 핀치새들의 부리 모양과 크기가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관찰 결과 결론 내렸대. 그 뭐예요? 귀납 탐구겠네. 오케이. 자, 기억번. 기억은 실험군 맞죠? 니은 가에서 조작 변이는 파리의 생성 유무이다. 읽어봐요. 파리의 생성 유무래. 파리가 나오고 안 나오고래. 이건 뭐겠어? 종속 변이네, 이거는. 종속 변이죠. 왜? 결과잖아, 이거는. 그러면 조작 변이는 뭐라고 해줘야 돼? 그렇죠. 천으로 쌌냐, 안 쌌냐. 그게 조작 변이겠네요. 그지? 요런 거 잘 봐야 돼. 오, 그렇구나. 디귿. 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다. 맞죠? 정답은 기억 디귿 2번 되겠네요. 이게 정답지에는 이게 3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아마 편집하다가 잘못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니까 요거 체크해 주세요. 오케이. 넘어가서 5번. 다음은 철수가 실시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오케이. 관찰 및 문제인식 때 여름에 무성했던 은행잎이 가을이 되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그죠? 여름엔 너무 더워 요즘에. 그죠? 가설 설정 물음표 돼 있고 넘어갑시다. 탐구 설계 및 수행. 여름에 잎이 무성한 은행나무를 온실에 심고 A그룹은 여름과 같은 1조 시간을 유지했대. 그러니까 여름과 같이 그대로 유지를 한 거야. B그룹은 1조 시간을 점점 짧게 변화시켜 가을과 같이 같아지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 그룹을 떨어뜨려서 잎의 수를 조사해봤대. 떨어진 잎의 수를 조사를 해봤대요. 그럼 누가 대조군이에요? A랑 B 중에? 그렇죠. 그대로 유지했잖아. A가 대조군이고 B가 실험군 되겠네. 좋았어. 결과 일정 기간 동안 A와 B에서 떨어진 잎의 수는 차이가 없었대. 그럼 뭐 된 거야? 내가 생각한 가설이 틀린 거야. 이해됐죠? 그럼 결론 뭐라 내야 돼? 낼 수 없지, 사실. 낼 수 없잖아. 결론, 내가 지금 생각을 뭐라 했는데? 생각을, 가을 되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 해야 돼? 사실 내릴 수 없다가 맞아요. 그럼 다시 가설 재설정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봅시다. 이런 것도 읽어주면 좋아요. 밑에 보면 단 A와 B는 1조 시간 이외의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신경 쓰지 말란 얘기겠죠. 기억. 종속 변이는 떨어진 잎의 수이다. 그렇겠지. 만약에 이게 실험이 내가 생각한 가설이 맞았다고 합시다.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 A 대조군에서는 여름처럼 계속 그대로 유지를 했으니까 얘는 잎이 뭐 잘 안 떨어졌고, B그룹 같은 경우 내가 변화를 시켰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잎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겠지. 그렇겠네. 맞고. 니은. A는 대조군, B는 실험군 됐고. 맞는 말이고. 디귿. 가을에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은 1조 시간의 영향 때문이다는 기억에 해당한다. 결과 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명확히 얘기하면은 가설을 기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네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오케이. 넘어가서 시원시원하게 가죠? 할만하죠? 6번. 다음 올챙이의 생장에 포식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포식자가 있을 때 올챙이는 먹이 활동 시간이 감소하여 생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했다. 올챙이가 생장률과 관련돼 있는 건 포식자의 유무 때문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동일한 크기의 수조 1과 2를 준비하여 같은 수의 올챙이를 넣고 2에만 포식자를 넣은 후에
먹이 활동 시간과 생장률을 일정 기간 동안 측정을 했대. 그래서 그림까지 줬어. 수조 1과 수조 2에서 차이는 뭐예요? 그렇지. 포식자의 유무. 그러면 조작 변이는 포식자의 유무라고 말하면 되고, 수조의 크기, 올챙이의 수, 물의 양 다 뭐로 맞춰줘야 돼? 다 똑같이 맞춰줘야 돼. 이걸 뭐라 하자? 통제 변인. 제가 그런 농담도 했던 기억나요? 제가 비상구 생명과학 그 개념 설명할 때 심지어는 이 올챙이를 내가 구해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그 보통 우리가 많이 구할 때 실험용으로 쓰는 이제 그 실험용 모델 생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회사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우리가 사서 쓰거든요. 그러면 같은 회사 걸 써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올챙이인데 A 회사가 만든 올챙이랑 B 회사가 만든 올챙이가 생장 조건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심지어는 제품을 살 때도 똑같은 회사 것만 사요. 그 정도 똑같이 맞춰야 돼. 이해되셨죠? 오케이. 수조 1보다 2에서 올챙이의 먹이 활동 시간이 짧았고 생장률도 낮았대. 그럼 내가 한 가설이 맞아, 틀려? 맞겠네. 오케이. 기억봐. 연역 탐구 과정, 맞네. 니은. 수조의 크기는 통제 변인에 해당한다. 그죠? 그 이외에 또 마찬가지. 포식자 유무만 다를 뿐인 거지. 물의 양, 올챙이의 수 다 똑같이 맞춰야 한다. 디귿. 포식자의 유무는 종속 변인에 해당한다? 틀렸죠. 뭐라 바꿔줘야 돼? 그치. 조작 변이다 해야 되고. 그러면 종속 변이는 뭐예요? 그죠. 결과니까. 맞아. 결과니까 이걸 좀 말로 이 관련된 걸로 해당해서 말하자면 맞아요. 생장 여부 하면 되겠다. 괜찮죠? 올챙이의 생장 여부가 종속 변인이겠네. 정답은 기억, 니은. 4번 되겠네요. 오케이. 좋아요. 참고로 아까 이거 문제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얘기하려 했는데, 은행나무는 우리 배웠잖아. 양수림이게요, 음수림이게요? 봐봐요. 우리 생긴 게 그려볼게요.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 은행나무 잎이. 그럼 잎이 넓으니까 얘는 양수예요. 이게 좀 특이해요. 알아만 둡시다. 은행나무 혹시 시험에 나올까봐. 은행나무는 양수나무예요. 양수림에 해당돼요. 양수나무. 양엽이에요. 양엽. 양엽은 너 이렇게 생긴 거랬잖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딱 잘라 말을 못해. 은행이 좀 특이해서 그래요. 넘어가서 나중에 생태계 파트 할 때 예시로 한 번씩 나올까봐 은행나무 얘기를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7번 할게요.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카카오 나무랑 균류 A의 상호작용에 대한 수행한 탐구 과정의 일부래요. 요즘에 카카오 말 많던데 아니 위험한 발언 할 뻔했다. 물린 사람들이 많다고 들어가지고. 자, 질병 X에 대해 인한 피해가 적은 지역에서 카카오 나무 잎에 균류 A가 있는 것을 관찰하고, 카카오 나무는 균류 A가 있으면 질병 X로 인한 피해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건 둘이가 무슨 관계? 상리공생 관계일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좋았어. 그럼 균류 A가 들어가면 카카오가 잘 자라고, 잘 문제가 없이 자라고, 없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좋았어. 카카오 나무를 집단 1과 2로 나눈 후에 1의 카카오 나무 잎에만 균류 A를 첨가했대. 그럼 2는 뭐 했단 소리야? 아무 처리 안 했단 소리겠지. 그죠? 오케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과 2의 카카오 나뭇잎에 질병 X 병원체를 각각 접종을 시켜봤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1과 2의 잎의 손상률 조사를 그래프로 나타내니 다음과 같았대요. 1에는 뭐 한 거야? 그쵸. 균류를 내가 처리를 한 거고, 얘는 처리를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손상률이 Y축이잖아. 그럼 손상이 덜 됐다는 거니까 균류 A가 아까 내가 생각했던 가설과 맞겠구나가 되겠네. 이해됐죠? 오케이. 좋았어. 너무 행복해. 그럼 좋았어. 기억. 나에서 대조군이 설정되었다. 그렇지. 1과 2로 나누었잖아. 니은 기억은 조작 변인이다. 잎의 손상률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바꿔줘야 돼? 그렇지. 종속 변인이 맞는 말이겠네. 종속 변인. 그럼 조작 변인은 뭐예요?
균류를 넣었냐? 안 넣었냐? 유부겠네. 그럼 내가 그냥 균류의 접종 여부 이러면 되겠다. 괜찮죠? 그 다음 디귿. 균류 A가 있는 카카오 나무는 균류 A가 없는 카카오 나무보다 잎의 손상률이 낮다. 그렇지. 결과가 나와 있잖아. 그대로 읽으면 되죠. 그죠? 오케이. 요 문제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팁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런 비교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비교 형태, 그죠?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처음 강의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뭐보다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문장에다가 괄호를 이렇게 치시면은 문제 읽기가 편해요. 인터넷 보시는 분 중에. 그러면 이렇게 읽혀지는 거야. 균류 A가 있는 카카오 나무는 잎의 손상률이 낮다. 이렇게 바로 읽어져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뭐 보다라는 문장이 있으면 괄호를 치자. 만약에 헷갈린다면. 안 헷갈리면 상관없어요. 저는 헷갈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8번. 다음은 생명현상을 두 가지 방법으로 탐구한 결과이다. 가. 제인구달 박사는 수컷 침팬지의 행동 중에 들판을 달리거나 돌 던지고 나뭇가지 끌어당기고 뛰어오르고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관찰을 했대. 관찰한 결과 과격한 행동을 격렬하게 자주 하는 수컷 침팬지일수록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는 결론을 내렸대. 잠깐만, 여기 뭐 실험이 있어요? 없어. 그럼 뭐야? 그렇지, 이거 귀납 탐구네. 그죠? 과학자 A는 야, 탄저병 또 나왔다. 이건 안 읽을게. 그러면 됐죠? 탄저병은 백신 접종했냐 안 했냐의 유무에 따라서 뭐가 된다? 사냐 안 사냐 종속변이 나오더라. 이건 알고 있으니까 연역 탐구로 하고 넘어갑시다. 기억.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한 사례 맞고, 니은 나에서 기억은 대조군이다. 이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자, 나에서 보니까 기억이 뭐야? 기억에는 백신을 주사하지 않았대. 근데 니은에는 백신을 주사했대. 누가 대조군이고 누가 실험군이에요? 기억이 대조군, 니은이 실험군 되겠네. 오케이. 그 기억은 대조군 맞네요. 디귿. 나에서 백신 주사 여부는 종속변인이다. 나에서 백신 주사 여부. 백신 넣고 안 넣고 한 건 뭐 때문이야? 내가 탄저병, 그렇지, 걸린지 안 걸린지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백신 접종 여부는 조작변인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럼 종속변인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지, 건강하냐 안 하냐. 그렇지, 맞아요.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하면 탄저병 발병 여부하면 되겠다. 괜찮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읽으면서 종속변인이 뭐고 조작변인이 뭐고를 말로 할 수 있으면 제일 베스트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좋았어. 넘어가서 10번, 9번으로 가는구나. 가기 전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했던 탐구 과정 다 한 거예요. 오케이. 자, 또 연습장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꺼내셔가지고 요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좀 자주 해보려고요. 자, 있고.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수험 생활하기 힘드시죠? 괜찮아요? 뭐 어떡해, 괜찮아? 오케이. 우리 합격하겠네. 저는 더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자, 생물의 특성 파트예요. 그죠? 우린 다 알고 있어. 생물의 특성을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생명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7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었어요. 기억나죠? 이 7가지 특징에 대해서 모두 부합하면 생물 아니면 무생물이라고 부르자라고 했었죠. 뭐 있었어요? 불러줘요. 첫 번째, 그렇지, 세포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해야 된다. 물질 대사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지만 동화와 그렇지, 이화작용에 관련된 내용이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그죠? 내가 이름 불렀어. 콜라님 이랬어. 네, 할 거 아니야. 반응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그 다음에 발생과 생장. 제가 발생과 생장은 조금 구분해서 생각하면 좀 좋다 그랬었어. 물론 시험에서는 크게 구분하진 않지만 가끔가다 구분해서 시험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발생이 뜻이 뭐였죠? 그렇지. 내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내가 설명할게. 발생은 수정란에서 완전한, 이 단어가 들어봐야 돼.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세포 분열이든 뭘 통해 가지고 몸집이 이렇게 커지는 현상을 생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개구리 예시 들었었잖아요. 수정란, 개구리 안에서 어린 올챙이까지가 아니라 어린 개구리가 될 때까지를 발생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어린 개구리가 성체 개구리가 될 때까지 몸집이 커지는 현상을 생장이라고 했다. 그죠? 그때, 그리고 이 생장의 의미와 우리가 생태계 파트에서의 생장의 의미는 다르다 그랬어요. 기억나죠? 여기서 생장 의미는 뭐예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면서 몸집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개체군의 생장 이렇게 부르면 개체의 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달리 개념을 이해한다 그랬었어. 기억나죠? 한 번 더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그 틀린 거 아니야. 맞는데, 생식과 유전부터 먼저 할게요. 생식과 유전. 그 다음에 적응과 진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별할게. 여기 있는 1번부터 5번까지를 뭐라고 불렀어요? 개체 유지 특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개체 유지 특성이다.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생식과 유전과 적응과 진화 같은 경우에는 종족 유지 특성이라 그랬어, 제가. 종족 유지 특성. 이렇게 5둘로 나누어서 구분 짓는구나.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생물 특성 7가지 설명을 하면서 생물의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친구가 있다 그랬어. 그 누구야? 그렇지,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3가지로 분류를 했어. 첫 번째, 구조. 바이러스 구조가 어떻게 생겨먹었니? 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단백질 껍질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단백질 껍질과 플러스, 그렇죠, 핵산이지. 핵산 다른 말로 유전 물질. 그런데 바이러스는 독특하게도 DNA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RNA를 가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야. 이거 또는 이거. 그러니까 둘 다 가지는 경우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아직 안 밝혀졌기 때문에 모른다고 한 게 맞아요. 아무튼 현재까지 밝혀진 거에 따르면 둘 중 하나야. 오케이. 두 번째, 분류가 있었어. 분류를 2가지 방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 핵산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은 뭐겠어? DNA를 가지면 DNA 바이러스, RNA를 가지면 RNA 바이러스,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일단 두 번째가 숙주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했어. 세균성. 좋아, 괜찮아. 모를 수 있지. 세균성 바이러스, 식물성 바이러스, 동물성 바이러스,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박테리오파지라고 하자. 되게 유명한 친구잖아요. 박테리오파지는 자기 몸 안에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핵산에 따른 분류에 따르면 DNA 바이러스 이렇게 불러. 그런데 박테리오파지는 누굴 공격해요? 대장균을 공격해요. 그럼 대장균은 세균이잖아. 그럼 세균성 바이러스인 거야. 그럼 둘 다 말할 수 있지. DNA 바이러스이면서 동시에 세균성 바이러스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찮죠? 마지막 3번째, 특성.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정말 대놓고 나오죠. 특성이 뭐 있었어요? 2가지. 특성이 2가지가 있었어.
생물적 특성과 그렇죠.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 또는 비생물적 특성, 무생물적 특성. 그죠? 비생물적 특성에 상관없어요. 그럼 생물적 특성 두 가지 불러줘요. 어디에서? 그렇지. 숙주 안에서는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 물질 대사가 가능해. 또 그렇지. 핵산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가능하다? 그렇지. 증식, 자손을 만들 수 있고 돌연변이도 일어나고 돌연변이가 축적되면 진화도 일어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무생물적 특성 두 가지가 있어. 에? 그렇지. 스스로 맞아.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해. 다른 말로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 못해. 그럼 다른 말로 뭐 하자? 숙주 밖에서도 못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요 시험에. 다시 숙주 밖에서 물질 대사 못해. 두 번째 스스로 못해. 독립적으로 못해. 괜찮죠? 그래서 어떤 시험 뭐가 또 나왔냐면 이것도 적어줍시다. 단백질 결정체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 덩어리란 뜻이야 이게. 덩어리 괜찮죠? 그러니까 아무 작업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무생물 특징이 세포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못 쓴다 그랬어요 제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 이런 문장을 쓸 수 없다 그랬었죠. 오케이. 그래서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생물 특성까지 해가지고는 이렇게 정리를 시켜줄게요. 인터넷 보시는 분들 이거 다 잡아가지고 캡처는 안 되나? 인터넷은? 안 되죠? 죄송해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필기해요. 좋아. 됐죠? 여기 이 파트는 문제가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오는데 대신에 이제 간혹 가다가 바이러스 파트에서 조금 낚시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걸리면 진짜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안 걸리게 하려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갑시다. 9번. 그림은 생명현상의 특성을 구분해 나타낸 것이다. 생명현상 특성 A랑 B로 나눴는데 A는 뭐예요? A? 그렇지. 이건 종족 유지네. 그치? 종족 유지 특성이고 B는 뭐야? 나머지니까 개체 유지 특성 얘기하는 거고 물질 대사의 동화작용과 C 해놨어. C 뭐예요? 이화작용. 너무 쉽네. 좋았어. 자료 분석 끝났어. 기억. A는 종족 유지, B는 개체 유지 특성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 분열을 통한 집신벌레의 개체수 증가는 생식에 해당한다. 맞아요?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어. 집신벌레가 단세포 생물인 건 기억나요? 이거 제가 설명하긴 했어. 맨 첫 번째 그 1단을 설명했어 제가. 예시로 얘가 집신벌레 가끔 가다 예시로 나와가지고 집신벌레랑 대장균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친구들인데 대장균은 세균이에요. 세균 적어놓자. 세균류. 얘네들은 단세포 생물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단세포 생물이다. 세포 하나가 생물 그 자체 하나인 거야. 괜찮죠? 집신벌레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세포 하나가 하나인 생물들은 자기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몸집을 키울 의미가 없잖아. 왜? 세포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포 분열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손을 만드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분열을 통한 집신벌레의 개체수 증가 딱 이것만 보면 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체군 생장 요거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그치 자손을 만드는 거잖아. 생식이네. 괜찮죠? 요런 것들 잡아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맞는 표현이구나. 디귿번. C. 작용이 일어날 때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건 뭐예요? 그렇지. 이화작용이네.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이화작용 맞네요. 자, 우리가 동화랑 이화 설명할 때 반드시 에너지 대사가 함께 동반된다라는 말 기억나요?
그래서 이제 동화작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C, 여기는 이화작용 같은 경우에 에너지가 방출돼 나오는 것까지 기억나시죠?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해서 꼭 기억하자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효소가 관여하니? 그렇지. 동화작용도 관여하고 이화작용도 관여해. 에너지가 방출되니?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맞다 하고 넘어가면 돼요. 됐죠? 정답 몇 번? 기억, 리은, 디귿 다 맞네요. 괜찮죠? 오케이.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10번부터 할게요.